안녕하세요. 미디어믹스에 의해 과목을 맡게 된 조규헌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팀민트라는 대행사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팀을 리드하고 있고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실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일부를 담아 좀 더 실무 친화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세부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믹스의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고 작성 프로세스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믹스는 미디어 플래닝 과정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플래닝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퍼포먼스 마케팅 플로우상 가설 수립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설을 미디어 믹스라는 형태로 표현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포멀하게 정리해보자면 KPI 달성을 위한 매체 운영안과 예상 결과치를 사전에 공유하는 문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믹스 작성을 위해서는, 즉 가설 도출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고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만약 클라이언트의 고민이 분명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고민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잠재 고객군은 정의하셨나요? 혹은 타겟 도달률은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등과 같은 후속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구체화하죠. 정보값이 많을수록 좀 더 촘촘한 미디어 믹스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고민을 토대로 미디어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믹스의 형태로 전달하게 되죠. 고정된 포맷은 없기 때문에 작성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미디어 믹스를 기본 영역과 제한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기본 영역에서는 어떤 매체와 상품, 타겟팅과 예산으로 미디어를 운영할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제한 영역에서는 해당 조합으로 미디어를 운영했을 시 예상되는 결과값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두 영역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작성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브랜딩 성격의 매체 상품 비중이 높고 그중 유튜브 범퍼 예상이 가장 많다면 6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기본 영역과 제한 영역을 통틀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바로 예산인데요. 그로스와 넷 개념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로스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넷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같은 성격 때문에 그로스는 광고주와 커뮤하는 금액, 넷은 매체와 커뮤한 금액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로스 금액과 수수료율을 알고 있는 경우 넷은 그로스에서 1 마이너스 수수료율을 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넷 금액과 수수료율을 알고 있는 경우 그로스는 넷에서 1 마이너스 수수료율을 한 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 사진 영상에서는 계산에 역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광고주가 제시한 광고비, 즉 그로스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수수료율이 20%일 때 넷은 1,000만 원 곱하기 0.8인 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반대로 매체에서 소진된 금액, 즉 넷 금액이 500만 원일 때 수수료율이 20%이면 그로스는 500만 원 나누기 0.8인 625만 원이 됩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꼭 일시정지하고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믹스 작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값을 취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값을 해석하며 브레인스토밍하죠. 화면에 보이는 예시를 보며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기존 소재를 보니 영상 소재가 다양하구나.
영상 활용도가 높은 비디오 중 최근 성과가 좋았던 게 어디였지? 라는 식의 아이데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은 북미가 중심이네. 이유가 뭐지? 60만 유저가 현실성이 있나? 북미 쪽 CPI 벤치마크를 먼저 찾아봐야겠다. 라는 식의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겟을 1030 남성, RPG 유저, 애니메 관심 유저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 타겟 유저로 KPI 달성이 가능한가? 좀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도달률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하지? 라는 식의 브레인스토밍도 가능합니다. 브레인스토밍한 내용 기반으로 미디어 믹스를 러프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활용도가 높은 미디어 중 최근 성과가 좋았던 게 어디지? 라는 질문에 유튜브뿐 아니라 여러 매체의 비디오 조회 상품을 운영해야겠다. 도달범위 플래너로 도달률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북미 쪽 CPI 벤치를 찾아봤는데 평균 CPI는 이 정도 되는군. 설치 목적의 캠페인 예산은 그럼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 라는 식의 접근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타겟은 광고주 측에서 공유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그러면 미디어 믹스에 타겟을 굳이 기입하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금 방식이 되는 단가나 전환율 등은 레퍼런스를 확인해가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퍼런스는 내부 히스토리나 매체 혹은 랩사에 문의하여 확보한 것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수식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행과 에러를 추가하다 보면 수식이 잘못 걸리거나 토탈 값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과 작은 따옴표를 함께 누를 경우 셀을 마우스에 직접 갖다 대지 않고도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믹스의 기본 영역과 제한 영역만으로도 주장하고 싶은 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레셔널이라는 탭을 별도로 작성하여 광고주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맥스에 반영되는 모든 매체를 운영해 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한 경험이 있는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작성 방법입니다. 미디어믹스는 제한 영역이 8알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체크하며 단가나 전환율을 수정한 일이 잦으므로 하나의 셀만 수정해도 연동된 지표가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단가 하나를 수식하는 것만으로도 뒤에 있는 수십 개의 셀을 일일이 수동으로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과금 방식이 달라지면 수식 구조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 수식으로 채워질 부분과 레퍼런스나 합리적 추론에 기반하여 인맥대 부분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발생되기 쉬운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 문제가 3초 안에 암산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직 완벽히 습득된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3초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CPM이 1000원일 경우 한 번 조회당 1원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CTR이 1%라는 것은 100번 조회했을 때 한 번의 클릭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CPC는 100번의 조회가 발생했을 때의 금액일 것입니다. 즉, 100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며 미디어 믹스가 도출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민트라는 가상의 기업의 미디어 믹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민트는 2030 여성 대상의 패션 커머스 브랜드로 도달보다는 유익과 전환에 초점을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 고객의 모수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이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장기적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플루언서 리뷰 영상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2차 제작물을 소재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달보다는 유익과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캠페인 목표 중 트래픽과 전환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반응이 좋았던 인플루언서 영상을 활용한다는 뜻은 트래픽이나 전환 목적의 영상 매체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된 영역, 즉 기본 영역을 먼저 채워야 하는데요. 편의를 위해 매체와 상품은 제가 미리 선택해 두었습니다. 주로 트래픽과 전환 목적의 매체 상품 위주로 구성했으며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빅미디어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타겟팅을 기입해 주어야 하는데요. 2030 여성 대상의 의류 커머스이므로 인구 통계 또한 해당 연령대의 여성으로 설정한 뒤 유사한 관심사를 설정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마케터의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각 매체와 상품별로 적합한 타겟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에서는 기존 고객과 유사성이 높은 유저를 자동으로 타겟팅해주는 유사 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글은 비디오 액션 캠페인에서 높은 CPM이 예상되므로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리타겟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디어 믹스를 잘 살펴보면 마케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한 영역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영역은 각 상품의 과금 형식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단에 미리 기재해둔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기입해 보겠습니다. CPM, CPC 과금 상품은 레퍼런스가 있어서 기입을 할 수 있었지만 타겟 CPA로 운영되는 상품은 레퍼런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에는 추론을 통해서 기입해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임의로 100만원씩 기입해 보았습니다. 예산과 과금 방식에 해당하는 단가를 알고 있으니 CPC 과금 상품은 클릭수를, CPM 과금 상품은 노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이제 각 전환율에 맞춰 순서대로 수식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CTR을 알고 있으니 노출과 클릭수 중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나머지를 채울 수 있고 구매 전환율을 알고 있으니 클릭수에서 예상 구매수를 채울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전환수를 구했으니 CPM, CPC, CPA 등 나머지 단가는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시정지 후 엑셀을 켜서 직접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레퍼런스가 없는 구글 GDN 디스커버리와 비디오 액션 캠페인의 믹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품 모두 타겟 CPA로 운영되는 전환 최적화 상품입니다. 확률적으로 트래픽 캠페인보다는 CPA가 낮게 형성될 거라 유추할 수 있죠. 전환에 최적화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CPA를 구글 GDN 트래픽 상품의 CPA 3만원보다 낮은 25,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가 CPA를 알고 CTR 및 구매 전환율을 알면 노출, 클릭 등 나머지 지표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디어 믹스 작성이 끝이 나겠군요. 아닙니다. 기술적인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만 논리적인 모순이 아직 눈에 들어옵니다. 전환 캠페인이고 디스커버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GDN 내에서 12배까지 CPM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리고 영상을 활용하는 비디오 액션 캠페인의 CPM이 GDN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순점까지 고려하여 CPA를 재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캠페인 목표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해주겠습니다. 유입과 전환에 중점을 둔다고 했으니 CPC와 CPA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타는 CPC와 CPA 어느 부분에서도 처참한 결과네요. 아예 메타를 제외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에만 모든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매체 커버리지도 생각해야 하니 메타 트래픽 캠페인만 제외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각 상품의 최적화 로직을 생각하며 최소 예산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캠페인은 매체마다 상이하지만 일 최소 10건의 전환이 발생해야 머신러닝이 제대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월 300건 이상의 전환이 발생하게끔 예산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사 고객의 모수를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라고 했으니 일단 당장은 전환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CPA가 가장 낮은 GDN 디스커버리 전환 캠페인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미디어 믹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짧고 간단한 미디어 믹스였는데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 지점에서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정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제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디어 믹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산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성과지표입니다. 이러한 성과지표가 왜곡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수식을 잘 조정해 두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전 예약이 가능한 매체와 아닌 매체가 있다면 토탈 사전 예약 CPA는 사전 예약이 가능한 매체의 비용과 사전 예약 수로만 산출되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수치 입력과 수식 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행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수식의 범위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수식 더블 체크는 여러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디어 믹스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매우 쉬운 내용이고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강의가 제공되는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다시 보기 하며 실제로 미디어 믹스를 작성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